항암제가 암 치료에 사용되다 보니 당연히 과거 암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개발이 됐을 것이라 어림짐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항암제의 탄생은 아이러니하게도 안녕하세요. 양안방 통합치료를 통해 암을 치유하고 암의 재발 및 전이를 방지하는 암특화병원 오쿨리안방병원 병원장 여태경이라고 합니다. 보통 암 치료에서 1차적으로 권해지는 치료법은 수술입니다. 특히 암세포가 초기에 발견되었을 때 수술로 암세포를 떼어내는 것이 가장 확실한 치료법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수술 후 다른 장기로 전이되었거나 수술 전이라도 종양 크기를 줄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땐 항암 화학요법을 진행하게 됩니다. 암세포를 공격하는 약물, 즉 항암제를 몸에 투여하는 치료인데요. 오늘은 이 항암제에 관련된 오해를 살펴보고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암제가 암 치료에 사용되다 보니 당연히 과거 암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개발이 됐을 것이라 어림짐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항암제의 탄생은 아이러니하게도 1차 세계대전에서 비롯됐습니다. 당시에는 화학무기를 이용한 공격이 매우 빈번했기에 화학무기의 개발에도 모든 국가들이 열을 올렸는데요. 이때 개발되었던 화학무기로 질소 머스터드라는 독가스가 있는데 이에 노출된 병사들은 얼마 후부터 피부가 괴사되고 심각한 감염 증상을 보이면서 사망하는 무시무시한 병기였습니다. 연합군 측은 이 무서운 가스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죽은 병사들의 시체를 부검했는데 놀랍게도 시체들의 림프절이 매우 축소되거나 기능을 할 수 없도록 손상되어 있었는데요. 의학자들은 이 무서운 무기를 암치료에 적용하려 시도했는데 1946년 알프레드 길먼과 루이스 S. 굿맨이라는 두 약학자가 질소 머스터드 계열의 약제를 사용해 혈액암 중 하나인 림프종 치료에 성공하게 됩니다. 전쟁에 사용됐던 독약을 적절히 이용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항암치료법이 처음으로 개발된 것인데요. 이후 현재까지 다양한 암종에 대해 수많은 항암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속 주인공을 보면 암을 진단받은 후 항암치료를 시작하면 그 부작용으로 인해 탈모나 극심한 오심 및 구토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심지어는 무균실에 격리되어 감염과의 사투를 벌이기도 하는 등 고통스러운 치료의 과정이 묘사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암을 직접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항암치료에 대한 이미지가 이러한 모습으로 굳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작용들은 대부분 예전 치료 사례인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머리카락이 빠지는 항암제도 존재하지만 모든 항암제가 탈모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최근에는 탈모의 부작용이 거의 없는 항암제가 훨씬 더 많고 항구토제 분야도 발달하면서 구토, 구역 증상들을 잘 조절하면서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항암제는 크게 세포독성 항암제,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세 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오래전부터 사용된 세포독성 항암제보다 비교적 최근에 나온 표적 항암제나 면역 항암제 같은 치료제가 무조건 더 효과가 좋다고 오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실제 많은 암 환자가 최신 항암제인 표적 항암제나 면역 항암제로 치료받기를 요청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데 알고 보면 무조건 효과가 좋지는 않습니다. 환자의 질병 상태나 전신 상태 그리고 다양한 생체 지표들에 따라서 치료 효과는 없고 오히려 부작용만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항암제가 무조건 좋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항암 치료를 할 때 세포독성 항암제와 표적 항암제를 함께 쓰거나 세포독성 항암제와 면역 항암제를 함께 쓰는 등 다양한 치료 옵션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가끔 항암제의 부작용 정도가 치료 효과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부작용이 크면 효과가 클 것이라 생각하지만 항암제의 부작용과 치료 효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인데요. 항암제의 부작용은 우리 몸이 항암제에 반응하는 것이고 항암제의 효과는 암세포가 항암제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결국 부작용은 몸이 가지고 있는 체질, 즉 유전적인 영향 때문이지 암세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요. 따라서 맹목적으로 항암제의 부작용 때문에 치료를 거부하기보다는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효과를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는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